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0년 1월 2일 새해 첫날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특징이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어,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장 특징을. 먼저 다들 뉴스를 보신 거겠지만 안철수의 1월 1일 안철수가 1월 1일에 딱 첫날부터 정치 복귀를 시사하는 말을 했죠.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두 개가 상한가를 가고 나머지도 뭐 급등을 해서 끝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항상 정치인들은 1월 달에 말들을 많이 해요. 당연한 거고. 항상 새해가 됐으니 이러이렇게 하겠다. 이러이렇게 내가 뭘 바꿔놓겠다. 어? 지금 이 지저분한 이 정계를, 그리고 이 사회를 내가 한번 뭘 이렇게 해보겠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멘트를 뭐 각자 SNS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1월 처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는 설을 앞두고 설 전후에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요. 정말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한 자리에서 모이는 경우를 정말 보기 어렵잖아요. 정말 이 명절 때도 안 모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하물며 그쵸? 평소에는 얼마나 모일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명절 때는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 정치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보통 경제나 정치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그걸 노려서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설 전후에 항상 정치인들이 얘기거리를 많이 만듭니다. 어, 거기서 표심을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매년 1월을 매년 설을 겪어보니까 항상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올해는 그 설을 지나면 몇 달 안에 총선이 있습니다. 정말 이때를 정말 중요한 타겟 지점으로 삼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안철수가 1등으로 쏘아 올린 겁니다. 일단은 조금 시기가 좀 어설펐어요. 좀 아예 그냥 미국에 가지 않는 선에서 먼저 했거나, 혹은 아무래도 공부를 한다고 들어갔으니 적어도 좀 더 시간, 뭐 예를 들어 6개월이나 10월 달에 들어갔나요? 3개월 됐나요? 6개월까지는 좀 너무 빠듯하겠다, 총선.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몇 개월 정도 더, 한두 달 정도 더 끌면서 할 수도 있던 거잖아요. 어쨌든 뭘 공부를 하러 간다면 최소한 뭐 시간은 좀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빠르게 모션을 취했던 거고. 그러니까 아예 일찍 하거나 아예 그냥 더 늦어지기 전에 필요로 할 때 왔거나 온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진짜 공부하러 가서 연구를 하러 가서 뭐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러 가서 갖고 오겠구나, 결과물을 갖고 오겠구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복귀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약간 1월 1일 된 김에 그냥 어중간하게 뭔가 얘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설 정도까지는 어차피 끌었으니까 끌 수 있다고 봤는데, 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가 어쨌든 요 흐름을 쏘아 올린 것 같아요. 다른 정치인들도 이때를, 이 황금기를 놓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1월 초부터 해서 설이 1월 25일인가 4일이죠. 그때 전후로, 그 다음에 그거 지나서 총선까지 그 만들어지는 그 구간까지는 정말 정치주들, 대선주들을 하는 거죠. 사실 대선주와 총선주를 구분을 하는 거는 무의미해요. 어차피 그게 그거고, 다만 시기적인 것과 분산되는 게 조금 다를 뿐, 총선이 아무래도 인물이 더 많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로 좀 더 가는, 정책적인 게 좀 더 많이 언급되는 거고, 대선은 인물이 어쨌든 압축되잖아요. 압축돼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제한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으로 빠르게 분산되기보다는
인물 먼저 다 끝내놓고 당선된 다음에 그 사람의 정책주로 들어가는 경우가 수급이 그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좀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안철수가 쏘아 올린 거는 후속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이 1월, 2월 요 기간 동안에 좋은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종목들이 형성된 좀 꽤나 많은 종목들이 형성된 정치인들을 보자면 당연히 일단 지지율적으로는 이낙연 봐야 되겠죠. 근데 이미 종목이 많이 올라간 것들이 많아요. 보시면. 근데 새롭게 지금 자세를 잡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주 대선주들은요. 이 후속적으로 자리 잡고 한번 따라 들어가 그러니까 키 맞추기 될 종목들이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다른 섹터는 무슨 예를 들어 수소차 예전에 수소차나 뭐 5G나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때 테마를 타는 것들은 대장주가 그냥 월등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섹터 말고도 뭐 대북주는 조금 다양했으니까 그건 좀 번외로 하고 예를 들면 뭐 그래핀이라든지 뭐 히토류 테마 탔을 때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개별 테마들은 대장주 1, 2, 3등주가 아니면 정말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선 시즌에도 임박했을 때도 그렇고 총선도 마찬가지일 거고 정치인주들은 새로운 종목들이 발견되면 거기에 힘이 더 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테마에 비해. 그래서 이미 알려진 것보다는 새로운 종목을 자꾸만 찾아요. 이 행동이 뭘 뜻하는 건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새로운 종목이 탄생할까? 정치인들 중에 왜 새로운 종목이 탄생할까? 이 새로운 종목을 정치인으로 엮어서 이득을 보는 존재가 과연 누구일까? 만약에 A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아무 연관이 없는 종목인데 예를 들어 나중에 지금 안철수 써니전자 다물말팀에도 이렇게 상을 간 사이인데 안철수가 계속 상황인데 안철수가 계속 움직인다고 쳐요. 야 대체 지금 시장에 알려진 안철수 말고 새로운 거 없나? 응? 지금 편안하게 매집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라는 걸 왜 찾고 그거를 왜 유포를 시킬까요? 누군가는 이제 찌라시 같은 것도 이게 정치인주로 알려지기까지는 누군가는 다 의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뉴스를 만든다 하면 뉴스를 누군가 써야 되고 타이핑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고 찌라시도 찌라시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누군가는 그 찌라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는 찌라시를 만들고 이거를 연결 짓는 거를 찾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유포할 수 있는 채널로 공급을 하고 이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찌라시가 대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근데 이 찌라시나 뉴스들을 만드는 사람은 왜 하죠? 남족이라고 하나요? 이 종목이 이런 재료가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한번 사보세요. 사람들은 그 관심을 갖지 않지만 올라가면 관심을 갖겠죠. 아 그때 그게 돌았는데 정말 맞나 보다. 뒤늦게 사람들이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 공급을 이 찌라시나 이런 내용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왜 공급하죠? 누구 좋으라고 공급하죠? 자기 좋으라고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좋으려면은 뭘 해야 돼요? 이미 매집을 했다는 거죠. 이미 갖고 있어야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것들이 뿌려졌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자기랑 아무 관련이 없으면 뭐하러 이런 수고를 하겠어요? 뭐하러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공급을 하겠어요? 무관심이지 그냥. 그렇죠? 근데 정치인주들은 대선주들은 사람들의 관심도 이 구간에서 지금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있다가 올라가면 아 그때 그거였어? 그게 그 사람 인물 테마였어? 정치 테마였어? 하면서 수급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많은 자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선주에서는 새로운 종목을 자꾸만 찾아냅니다. 새로운 종목을 자꾸만 찾아내려고 해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 비해서 오래 가기도 하고 또 시즌이 계속 돌아오기도 하고 그 정치인이 완전히 생명이 끝나지 않는 이상 시즌마다 계속 돌기도 하잖아요. 여러모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선주 그리고
어쨌든 주식시장의 꽃은 개인 투자자가 큰 걸 한번 해낼 수 있는 꽃은 대선주라고 사람들이 인식도 돼 있고 얼마나 이걸 수급을 이끌기가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자꾸만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집이 먼저 선행돼야겠죠. 예전에 지난 대선 시즌에 이재명 관련주들이 100개 이상 탄생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처음에 대장주 에이텍 시리즈가 먼저 간 다음에 대체 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이 사람이 좀 더 오랫동안 인기를 끌 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은 뭐 있을까? 서둘러서 매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연관 전 종목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뭐 중앙대, 분당 뭐 관련 지을 수 있는 거 모두 다 찾아가지고 안동이나 다 찾아가지고 먼저 매집, 선행 매집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홍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매집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겠죠. 그 이득 보는 사람들이 왜 자기가 이득 보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일단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주에서는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탄생해요. 그래서 지금 이 후속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이 내용을 공급하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모아서 계속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매집이 완료가 되면 그것들도 다 어느 정도 다 튀어오릅니다. 뒤늦게 시기에 안 맞게 혼자 생뚱맞게 상한가 가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지금 중앙 에너비스가 그런 경우죠. 중앙 에너비스가 오늘 상한가 간 거, 지난번에 상한가 갔던 것처럼 난데없이 갑자기 이낙연이다 하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다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엮여요. 다 이거 말고도 지금 최근에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게 또 뭐 있어요? ITX M2M 그렇죠? 난데없이 갑자기 그 다음에 원래 맞았지만 거의 수급을 받지 않았던 남아토건도 어느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치고 달렸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낙연이 올라가든 다른 거 올라가든 신경 안 쓰고 내려왔어요, 얘 혼자. 근데 다음 이낙연은 뭐 있지?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고 그 누군가는 먼저 그거를 엉덩이를 밀어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영차영차하진 않아요. 어떻게 그게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겠어요. 누군가는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득을 가장 볼 수 있는 사람. 과연 이득을 가장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혹은 더 나아가서 있다면 얼마나 그 규모가 클까를 생각을 한다면 정치인들 후속주 찾는 거는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정치인주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후속주들도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다 다 판을 깔아 드릴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다 판을 깔아 드릴 겁니다. 아마 1월 한 중순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황교안, 그 다음에 지금 홍정욱, 그 다음에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종목들이 많이 형성된 거 위주로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정세균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있죠. 이때 관련주 수급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은 뭐 알려진 대로 수산중공업이 있을 거고 알루코가 있을 거고 후속적으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모가 있는 상태, K탑 리츠가 있는 상태입니다. K탑 리츠는 과거에 오세훈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때로 또 옮겨갔어요. 이게 종목들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게 많아요. 그게 다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종목은 이 사람이랑 연관 지어서 예를 들어 사내이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랑 연관 지어서 이 종목으로 갔다가 누구 종목으로 갔다가 예를 들어 뭐 이 종목으로 갔다가 이 사람이랑 연관지네. 이사가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또 여기랑 연관지네. 이 사람은 황종목이네. 이런 식으로 붙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누군가 이 종목이 올랐을 때 이득을 보려는 사람,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공급을 합니다. 내용 공급을 해요. 전파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알려준다고 바로 가나요? 아니요. 그게 누군가는 또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시기가 또 필요한 거니까. 하여튼 그런 절차에 걸쳐 절차를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공식적인 뉴스가 땅 터졌을 때 오늘처럼 터졌을 때
힘을 받아서 갑자기 치고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야금야금 자기들끼리 흐름 만들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붙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지금 예를 들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KNN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홍준표의 정치주로서 인맥주로서 올라갔다가 지금은 홍정욱 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일야 같은 거 과거에는 어땠어요? 반기문 종목이었잖아요. 지금은 어디 붙어 있어요? 이낙연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 소문을 누가 공급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어떻게? 이 사내이사와 이렇게 학연 지연이 있다. 혹은 대표와 이런 학연 지연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해야겠죠. 정치인주들 어쨌든 결론은 정치인과 1월은 상당히 정치인에게 1월은 상당히 중요한 달입니다. 근데 마침 설이 그때 있는 거고 총선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주, 총선주가 곧 대선주입니다. 그 종목들을 눈여겨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연초의 수급 트렌드는 일반적으로 개인 매수예요. 기관들은 포트 정비합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 외국계 기관들 포트 정비합니다. 개인들이 왜 매수해요? 자, 새해입니다. 다짐. 나는 올해 주식으로 뭔가를 벌어봐야겠어. 일단 이런 심리도 들어가고, 일단 그리고 예수금이 많아요. 대주주들이 예수금이 많아요. 왜? 세금 피하려고 12월에 매도를 많이 해놨거든요. 12월에 왕창 매도 해놨잖아요. 12월에 개인 매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주식수 많은 개인 큰 손들 위주로 부터 개인 큰 손들부터 개인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좌에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돈 가는 클릭하면 돈이 많다고요. 지금 계좌에 가 누르면은 살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월 새해 사는 겁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거의 매년 12월 매년 동안 10년 동안 12월 달은 12월이나 1월은 아니지 10년 동안 12월은 개인들이 팔았다 했죠. 마찬가지로 1월 달에는 초반에는 오랜 기간 동안 개인들이 삽니다.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나빠지지 않습니다. 왜? 기관 외국인들이 포트 정비를 하고 새해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 다시 팔 건 팔아주고 좋은 종목들로 올해 담아야 될 종목들로 다시 재구성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새해는 개인 매수를 시키면서 내려가요. 왜냐면 기관들이 일단은 팔아야 다른 걸 살 거 아니에요. 그동안 12월에 안 팔았기 때문에 팔아야 사기 때문에 일단 파는 과정을 거치면서 초반에 내려가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기간이 짧으면 오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길면 3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틀하고도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시간 반. 왜냐면 1월 2일 내려가고 1월 3일 내려가고 1월 4일 10시 반까지 내려갔으니까. 작년에 항상 그 전에도 짧게 그런 파동을 보였어요. 이때 1월 2일 내려가고 1월 3일 내려가고 1월 4일부터 밑구리 달고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랠리가 펼쳐졌잖아요. 딱 이틀 반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전해도 밑꼬리를 살짝 달고 올라온 경우가 많았어요. 바로 직전에만 살펴볼까요? 2018년 1월 2018년 1월 어디야? 이때는 워낙 좋았을 때니까 당연히 그 흐름을 이어갔죠. 여기네. 여기 살짝 밑꼬리를 달고 갭 떠가지고 살짝 밑꼬리를 달고 지금처럼 끝난 거예요. 그 전에 2017년도 보시면 2017년 1월 여기서 보시면 요 날이네요. 여기 밑꼬리 보이시죠? 살짝 여기 음봉으로 끝났지만 밑꼬리를 달고 정리되면서 또 올라왔어요. 9일까지. 일단은 한번 짧게는 오전장에 길게는 3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오늘도 오전장에 끝났네요.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피는 아직 안 끝났어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오전장에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을 거쳐온 겁니다. 여기 그렇죠? 그 과정이 수급 정돈하는 과정이
요때 생긴 거예요. 코스피는 아직이에요. 코스피는 뭐 하루 이틀 더 갈 수 있겠죠? 코스피는 선물도 막판까지 내렸고 회복이 안 돼서 끝났어요. 하루 이틀 정도 더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올라가면 뭐 하루 정도로 끝나는 거고, 어쨌든 지금 그런 시간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왕창 사는 게. 지금 개인들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개인들이 또 많이 사네 도망가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그냥 개인들이 많이 사는 때라는 거예요. 코스닥 1800억 개인들 채웠고 코스피 5000억대 채웠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한 겁니다. 뭐 코스닥 개인들이 1800억 샀다고 해서 오늘 내려갔나요? 결국엔 올라왔잖아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투신들이 관리해준 것도 또 긍정적이긴 하지만 제가 또 투신을 또 좋아하니까 투신이 힘있게 들어오는 구간이 시장이 탄력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특징 두 가지에 대해서 뭐 사실 뭐 두서도 없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대본을 써가지고 뭐 차곡차곡 준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똑같이 장중에 방송하면서 장중에 본 대로 그냥 아무런 그냥 써놓은 거 없이 그냥 얘기하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두서는 없을 수 있어요.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 왜냐면 지금 시간이 3시 반 장 끝나고 바로 하는 거예요. 장 끝나자마자 뭐 준비한 거 없이 그냥 오늘 장에 본 생각을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라이브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 금요일이네요. 내일까지 뭐 사실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 뭐 특별한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